자, 우리 교재 88쪽 펴시면 됩니다. 이제 방금 전까지 정원 3단 문법에서요, 결론 추론하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추론하는 거. 이게 결론보다는 좀 까다로워요. 그죠? 까다롭고요.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일단은 뭐 찾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그쵸. 전제 중에 하나는, 그죠? 뭡니까? 대개념과 연결되거나 소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개념을 찾고 논증을 기호하는 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보편 양화사는 굳이 표시할 필요 없고요. 존재 양화사는 그냥 크로 기호하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보세요. 중개념의 특성이 결론에서는 중개념이 언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일단 전제 하나가 주어져 있고 하나의 전제가 비어 있을 때 결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뭐가 되는 거겠어요? 중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죠? 결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중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전제 찾는 거니까 중개념은 기본적으로 뭐랑 한 번씩 연결돼야 돼요. 대개념, 소개념과 한 번씩 결합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중개념 찾은 다음에 결론에서 대개념, 소개념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죠? 전제 중에 하나는 소개념, 전제 중에 하나는 대개념과 연결된 게 꼭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중개념의 특성으로 방금 얘기한 거 있죠. 중개념은 적어도 한 번은 뭐 돼야 된다? 주연되어야 한다. 즉 전체를 가리키는 범주로 지칭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전제를 구성한 다음에 결론 추론의 순서에 맞는지, 즉 연쇄적으로 배열했을 때 그 결론이 제대로 나오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환희환지라는 원리는 원리는 똑같고요. 자, 지금 이제 이 형태가 전제 하나 주고 결론 준 다음에 이거 끌어내기 위해서 생략된 전제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일단 중개념 먼저 찾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결론에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예요? 소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 뭐가 돼요? 뭐가 되는 거죠? 대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결론에 주어가 소개념, 얘가 대개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결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뭐가 돼요? 중개념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권력과 여론이니까. 그러면 여론 나와 있으니까 뭐가 중개념이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중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두 번째 전제를 봤더니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중개념과 뭐가? 여론, 즉 뭐예요? P가 연결돼 있으니까 남아있는 하나는 중개념과 뭐가 연결이 돼야겠어요? S가 연결이 되어야 하겠죠. 그죠? 중개념과 S가. 일단 중개념 찾았고 여론이 민감하다 연결돼 있으니까 남아있는 하나의 전제는 당연히 권력과 연결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일단 기호화해보죠. 첫 번째 전제는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가 뭐가 돼요? 모든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다. 여론이 뭐였어요? P니까. 두 번째 전제는 어떻게? M이면 P. 그죠? 의 결론은 뭐예요? 크 S이면 뭡니까?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보세요. 결론이 크 S이면 P이고 중개념 뭐로 연결돼야 돼요? M으로 연결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모든 정치인이라고 해서 중개념이 이미 되어 있어요? 주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M하고 P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와 뭐의 관계가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크 S와 M의 관계가 한 번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구성해보죠. 어떻게 구성하면 돼요? 일단 크 S이면 뭐이고 M이고 M이면 P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생략된 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결론이 크 S이면 P이라고 M으로 연결돼야 하니까 크 S이면 M이다. M이면 P이다가 돼야만 이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빠진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뭐가 되는 거죠? 그죠? S가 뭐였어요? 권력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다? 정치인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권력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다 라는 전제가 나와 있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이것까지는 괜찮죠. 그죠? 되게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실제로 기호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글로 쓰는 게 편할 겁니다. 글로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전제 비어 있고요. 두 번째 전제가 뭐예요? 정이면 뭐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권이면 뭡니까? 여. 그러면 이렇게만 놓고 봐도요. 지금 결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뭐가 정의 중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죠? 한 번은 여하고 연결됐으니까 한 번은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그 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략된 전제는 M으로 이어지려면, 정으로 이어지려면 그 권이면 뭐다? 정이다. 그리고 정이면 여다니까 그 권이면 뭐다? 여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이제 결론하고는 다르게요. 전제 같은 경우는 정 힘들면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1, 2, 3, 4번을 순서대로 그냥 넣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선택지가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2, 3, 4번 순서대로 넣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도 한번 보죠. 그죠? 역시 전제 찾는 거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결론이 나와 있죠. 요거 기호로 먼저 표시해보죠. 춤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S.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가 돼요? P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춤 좋아하는 사람 S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결론에서 언급되는 게 지금 뭐예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중개념 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M과 S가 한번 연결돼 있으니까 생략된 전제는 뭐가 한번 연결이 돼요? M과 P가 연결이 되어야 하겠죠. 그죠? 어쨌든 소개념 한번 요거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 번씩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전제 주어진 거 보면 기호로 해보죠.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니까 뭐가 돼요? 그 M이면 뭐다? S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제가 생략돼 있고요. 결론은 춤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뭡니까? 그 S이면 뭐예요? 그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P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봤더니 결론이 뭐로 나와요? 그 S로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S는 M이고 M이면 P다의 형태가 돼야만 연쇄적으로 연결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크가 붙은 것은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치 바꾸기 할 수 있다고 했죠. 조심해야죠. 그래서 그 M을 전체로 옮기면 안 돼요. 그죠? 뭐하고 뭐를 위치 바꾸는 거예요? M과 S예요. 그러면 얘를 위치를 바꾸면 그 S는 뭐다? M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돼야겠어요? M이면 뭐? P다가 돼야만 그 S는 M이고 M이면 P니까 그 S는 뭐가 되는 겁니까? 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여기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중개념인데 어떤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개념은 적어도 한번 뭐 돼야 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주연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연되어야 되니까 뭡니까? 모든 M은 뭐? P다 꼴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면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P, 뭐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가, 그죠? 여기에 생략된 전제로 적절하겠죠. 물론 한글로 바꿔봐도요. 그죠? 바로 써볼게요. 일단 뭡니까? 첫 번째 전제. 그 음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가 생략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그 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음이라는 게 중개념이라는 건 결론이 없으니까 보일 거고 결론의 주어가 그 춤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춤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위치 바꾸기 하면 뭡니까? 그 춤이면 음이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연결되려면 모든 음이 뭐가 돼야 돼요? 그가 돼야만 그 춤이면 음이고 음이면 그니까 따라서 그 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전제 추론할 때 환이나 환지대에서 추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권할 때는 이렇게 분석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기는 하고 그 다음에 1, 2, 3, 4번을 기호화해가지고 순서대로 넣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시간적인 제약하고 그 다음에 헷갈릴 우려 때문에 결론은 그냥 크법으로 풀면 되는데 전제 찾는 것 같은 경우는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찾는 게 편하기는 합니다. 그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찾는 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결론의 범주와 전제에서 확정된 범주가 뭐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에서 얘기하는 주어의 범주와 전제에서 일단 확정된 주어의 범주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좀 생각하면서 보면 저는 좀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1, 2, 3, 4번에서 객관식으로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수로 논리의 전제 추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같이 해보죠. 지금 방금 한 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방금 한 문제. 첫 번째 나와 있는 범주가 뭐였어요? 뭐?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음악. 그 다음에 거기 그림 그려놨죠? 예. 춤. 그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나의 범주가 뭡니까? 그림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해보죠. 빨간색이 그림. 그러면 첫 번째 전제 한번 해보죠.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어디하고 어디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 여기 X1. 그죠? 그다음에 어디도 해당하죠? X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결론이 춤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만약에 X1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춤을 좋아하지만 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되는 전제는 뭘 지워야만 해요? X2만 남기고 X1을 뭐? 지우는 전제를 찾아야 되죠. 그래야만 이렇게 그죠? 결론 음악을 좋아하는 춤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방금 주관식으로 우리가 찾은 거 그죠? 어떤 게 답이었어요? 주관식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X1을 지워야만 항상 참이되죠. 그러면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가 돼버리면 어떻게 표시합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림 좋아하는 사람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진술에 따라서 표시를 하면 어디가 지워져요? X1이 지워지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X2만 남는데 결론과 일치하는지 봐야 되죠. 이 X2는 뭐 좋아하는 사람이면서 춤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면서 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전제를 찾을 때는요, 그죠? 정확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전제, 그걸 선택지에서 하나하나 대응시켜 나가면서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는 게 한결 더 수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원 3단 논법에서 결론을 찾는 것은 크법으로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수로 논리에서 생략된 전제를 찾는 문제는 뭘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선택지 1, 2, 3, 4번대로 했을 때 결론이 확실한 거, 그죠? 결론이 타당한 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도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예시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그리고 제가 만든 기본적인 예상 문제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그죠? 하나씩 실질적으로 해봅시다. 자, 확인 문제입니다. 어유, 뭐 4주차 만에, 그죠?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묘하게 노량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순서보다 템포가 약간 빠릅니다. 수업 시간은 적은데, 근데 일부러 수업 시간 적어서 막 해야 되는 걸 안 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해가지고 그쪽은 이제 전반적인 일정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끝낼 수 있는 것들을 2달 채우려고 질질 느려서 하죠. 그런 면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제가 새롭게 수업 구성하면서 뭐 우리 수업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기는 한데 그렇게 해도 필요한 거 다 다룰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빼는 거 없이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시간 맞추려고 막 이것저것 잡다하게 해봤자 빨리 정리하고 실전 문제 연습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컴팩트한 게 좋죠. 근데 또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해주면 되게 불안해하는 친구들 있는데 9급 국어예요. 9급 국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어려운 걸 맥시멈 이게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110분 동안 국어에 맥시멈 할애할 수 있는 게 30분인데 30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난도 높은 걸 문제를 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의 성격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성격상 말이 안 되는 거여서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야, 나는 이런 거 했는데 넌 이런 거 했어? 그러면 수험생의 입장이다 보니까 나는 그거 안 했는데 그러면서 빠지면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죠.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걸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자, 가봅시다. 이거는 기본적인 문장 논리죠. 왜 문장 논리예요? 범주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뭐 모든, 일부, 몇몇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제가 나와 있고요. 차분히 같이 한번 해보죠. 1, 2, 3번이라고 매기죠.
물론 여러분들은 빨리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굳이 기호화할 필요 없죠. 어차피 뭐가 반복돼요? 회의에 참석한다가 반복되니까. 그러면 사람 성 다르죠. 그러면 첫 번째 전제 해보죠. 그죠? 첫 번째 전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이면 뭐다? 박이다. 그죠? 오이면 박.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가 돼요? 박이면 홍. 그죠? 1, 2, 3, 4번 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는 뭐가 돼요? 낫, 홍이면. 그죠? 참석하지 않으면이잖아요. 그죠? 낫, 홍이면 뭐? 낫, 공. 공주무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선택지의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뭐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조건문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조건문의 타당성을 점검할 때는 뭘 가정한 다음에, 전건을 가정한 다음에 후건이 참이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부터 해볼게요. 그죠? 차분히 해보죠. 자, 1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건이 뭡니까? 공이면, 이러면 가정하는 거죠. 그죠? 편의상 4번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공이면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야 되죠. 그죠? 연결되는 고리 있나요? 어디에서? 몇 번에서? 3번에서. 그죠? 공이 참석한다라는 게 3번에 뭘 부정한 겁니까?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정건 부정한 뭐 끌어낼 수 있어요? 홍 끌어낼 수 있는데 다만 홍 끌어낸 다음에 박과 연결되는 고리가 2번에 있기는 한데 후건을 긍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건이 긍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후건 부정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박이 참일 때 홍이 참이 되는 거지만 후건이 참이라고 해서 정건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그죠? 박이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끝. 안 되죠. 알 수 없죠. 그죠?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참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후건 긍정의 오류와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끌어가 볼게요. 자, 2번은 뭐 가정해야 돼요? 오이면. 이제 홍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네요. 그러면 5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몇 번에서 1번에서 뭐 끌어낼 수 있어요? 박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뭐가 되는 거죠? 박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홍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홍 주무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끌어낸 건 홍 주무관이 참석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거짓이에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그 다음에 3번도 이어가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나요? 단순하니까. 예. 3번. 자, 정건을 가정하는 거니까 1, 2, 3, 4에서 뭐이면? 납박이면 그렇죠. 납박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타당하게 끌어낼 수 있는 건 4번과 지금 1번에서 납박이 1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뭐 끌어낼 수 있기는 하죠? 낫5를 끌어낼 수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더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번, 3번에 낫5와 공이 연결되는 고리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얘도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으면 타당하지 않은 거죠. 항상 참이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 그죠? 선택지 4번이죠. 뭐 가정해야 돼요? 낫홍이면, 그죠? 그러면 낫홍이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끌어낼 수 있는 게 낫홍이면 일단 뭐하고 연결이 되나요? 2번에서, 그죠? 후건 부정에서 뭐가 연결이 돼요? 낫박. 그 다음에 1번에서 납박이 1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뭐가 돼요? 낫5. 그러면 홍 주무관이 참석하지 않으면 누구도 참석하지 않아요. 오 주무관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낫홍이라고 가정했을 때 낫5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낫홍이라고 했을 때 몇 번에도 낫홍이 있기는 해요. 3번에도 낫홍이 있기도 한데 여기에서 끌어가 봤자 누구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5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3번을 활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최종 증명하고자 하는 게 5 주무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과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게 예시 문제여서 그냥 다루기는 다뤘는데 좀 되게 허망한 문제죠. 웃으면서 픽!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왜?
예시 문제인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세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신청하는 거? 갑. 근데 갑이 어디만 언급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갑과 을 중 한 명은 뭘 신청해요? 글쓰기 신청해요. 그러면 갑이 만약에 신청한다면 뭐밖에 없어요? 글쓰기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게 왜 2차 예시 문제 이런 걸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그 뭐 원리를 파악하라고 넣은 문제기는 할 테지만은 얘는 보면 갑이 언급된 게 첫 번째 전제밖에 없고요. 얘네 둘 중에 한 명은 글쓰기 신청하는 애니까 그죠? 그러면 갑이 신청한다면 선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글쓰기밖에 없기는 하죠. 다만 이제 원리로 그냥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건 바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잡고요. 바로 연결 한번 해보죠. 그죠? 첫 번째 전제 뭐가 되는 겁니까?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뭐? 글쓰기를 신청한다. 이거 플러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갑이 글쓰기를 신청하거나 뭐 을이 글쓰기를 신청한다. 그죠? 그러면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제는 갑, 글 또는 뭡니까? 을, 글 이렇게. 그죠? A, B, C, D라고 내용 복잡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가 돼요? 예, 을, 글이면 뭡니까? 병은 말하기와 뭡니까? 듣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d죠, and. 그래서 뭡니까? 병, 말, and 뭐예요? 병, 듣 이렇게. 이제 이것보다 문장이 복잡해지면 차라리 기호화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 뭡니까? 병말. 그건 이번에서 그대로 연결되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듣. 이면 뭡니까? 예, 정익 이렇게 씁시다. 그죠? 정이 읽기를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낫 정익.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단순 문장은 없지만 4번이 뭐가 있어요? 부정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그러면 적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4번이 3번에 뭘 부정해요? 후건 부정한 거니까 뭐도 정건 부정되고 이게 정건 부정되면 2번에 역시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2번의 정건인 을글이 부정되고 을글이 부정되면 뭐만 남습니까? 갑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문장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문제가 좀 허망하게 풀리는 측면은 있어요. 그죠? 자,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3번. 이제 올해 기출문제들 이번 교재엔 들어가 있습니다. 3번. 쭉 해보죠. 이제 좀 쉬워진다는 느낌이 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 풀 때 눈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죠? 이 눈으로 풀다가 쉬운 문제 실수해버리면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되게 한 문제 한 문제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전제가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결론이 뭐가 됩니까? 이번 주 안에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보죠. 어차피 설명회를 다음 달 셋째 주 목요일이냐 넷째 주 목요일이냐는 거니까 다음 달은 똑같이 반복되니까 3목 내지는 4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첫 번째 전제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3목 또는 4목. 그죠? 셋째 주 목요일이나 넷째 주 목요일. 그죠? 뭐 이런 문제 낼 때 굳이 막 이번 달 셋째 주, 다음 달 셋째 주, 이번 달 셋째, 다음 달 셋째 주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복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3목이면. 3목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홍보 포스터 제작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야 한다. 그럼 결국 뭐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홍보 포스터죠. 그죠? 그래서 홍보라고 쓸게요. 어차피 홍보 포스터를 이번 주 안에 완료해야 된다. 홍보 포스터를 이번 주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남아있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반드시 뭐? 홍보.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 홍보라는 결론이 몇 번의 후건이에요? 3번의 후건이 되고요. 그러면 3번의 후건이 참이라면 반드시 3번에 뭐가 참이어야 돼요? 정건이 참이어야 되죠. 그래서 생략되는 부분에서 3목이 반드시 참이어야만 홍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전제가 뭐예요? 3목이나 4목이죠. 그러면
3목이 이 정권이 반드시 참여되려면 뭐가 부정이 돼요? 4목이 부정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3목 또는 4목인데 4목이 부정되면 자동으로 뭐가 참이고 3목이 참이고 그러면 3번에 따라서 3목이 참이면 뭐가 참이에요? 홍보가 참이죠. 그러면 4목을 부정하는 게 뭡니까? 3번이네요.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이런 순서죠. 1번과 2번에서 4목 부정하면 3목이 참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3목과 이 3번 3목이면 홍보에서 정권이 참이니까 뭐가 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보가 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논리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가 참이어야 하는가를 차분히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생략된 전제로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괜찮겠어요? 그죠? 네, 쉽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가보죠. 4번도. 이거는 결론이니까 쭉 이어가면 되겠네요. 자, 무슨 형태입니까? 무슨 논리 형태예요? 문장 논리의 형태입니다. 문장 논리의 형태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옆에 뭐 가나 다로 주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공일반지능이 만들어지면 생활이 편리해지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인공지능 산업이 쇠퇴만. 자, 이거는 뭐 각자 그냥 문장으로 줄여서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뭐 지능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뭐 앞머리 따서 인공, 그 다음에 또는 뭡니까? 산업이 쇠퇴한다. 그죠? 이렇게 쓸게요. 물론 쇠퇴한다는 맥락 잡아야 되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A, B로 그냥 써버립시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이면 인공이면, 그죠? 인공이면 뭡니까? 동시에 그랬으니까 and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리, 그래요. 좋습니다. 편리, 그 다음에 and 뭐 직장을 잃는다. 직장 잃는다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직장을 잃는다. 직장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업이 쇠퇴하면 우리는 어떻게 썼죠? 산업이면.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뭐 직장을 잃는 동시에 어떻게 썼나요? 직장. and 뭐예요? 세계 경제가 침체되니까. 그러면 경제라고 쓸게요. 조심해야 되는 건 산업이 쇠퇴한다, 직장을 잃는다, 경제가 뭐한다, 쇠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미 알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선언이죠. 1번.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뭘 가정해야 돼요? 인공이라는 거 가정하면 옆으로 써보죠. 자, 1번에서 첫 번째 경우 인공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그죠? 몇 번에서요? 2번에서 뭐가 나오죠? 편리 and 직장이죠. 다만 우리가 편리 and 직장이면 뭐도 참이고 뭐도 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편리해지는 것도 참이고 뭐 직장을 잃는 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가 있죠. 뭐가 있어요? 산업, 그죠? 적용하는 건 쉽네요. 산업이면, 그죠? 지금 몇 번에서요? 3번에서 뭐? 직장 앤드 경제가 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참이되는 걸 끌어낸다는 것은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만 항상 참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편리 앤드 직장, 직장 앤드 경제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든 항상 참이되는 건 뭐예요? 직장이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결국에는 직장이 뭐였어요? 많은 사람이 뭐? 직장을 잃는다가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선언에서 경우의 수 2개 설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도 나오고 두 번째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결론은 둘 중에 뭘 선택해도 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3번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 이게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5번도 한번 가볼게요. 5번. 이따가 우리 문제 풀고 그 식사하시고 나서 제가 그 수로 논리 1번부터 10번까지는 숙제 안 드렸죠. 진도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풀 시간 좀 드리고 오늘 그거까지 마무리 해버리겠습니다. 그죠? 뭐 굳이 다음 주로 미루는 것보다 다 해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예, 충분히. 자, 해봅시다. 5번. 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다 갑을 병이 뭐 가는 얘기예요. 제주도에 출장 가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제주도에 출장 가는 얘기 되고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채영 괜찮아? 예, 힘 좀 내고. 요즘 너무 초반부터 저기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잠들은 주무셔야 됩니다. 그죠? 막 사당 오락 막 이런 옛날 얘기하면서 막 4시간만 자고 막 그죠? 그럼 큰일 나요. 그죠? 그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죽는다고 늘 말씀드렸죠. 못 버팁니다, 진짜. 예, 저기 막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잘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전제 만들어 주세요. 뭡니까? 갑이면 뭐? 낫을. 그죠? 을은 출장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뭡니까? 예, 낫을이면. 그죠? 조심해야 되죠. 낫을이면 뭡니까? 그죠? 병이 휴가는 어차피 뭐 병은 휴가 내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낫병이라고 합시다. 병에 관련된 건 휴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가 뭐가 돼요? 병이 휴가를 낸다. 이미 3번에서 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수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쉬워지네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3번과 2번으로 가게 되면 병이라는 게 2번에 뭘 부정한 거예요?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정건 부정한 뭐가 나와요? 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본 4번이 1번에 역시 뭘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을이, 낫을이라는 후건을 부정하는 거니까 정건 부정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낫갑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제주도 출장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5년도 국가직 문제가 요런 정도 난도로 나왔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첫 해 시험이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7급도 피세 체제로 넘어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21년 고무렵이니까. 근데 보통 요런 문제가 도입될 때 예전에 5급도 그랬고 7급 국가직 7급이 바뀔 때도 그렇고 한두 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세 번째부터는 기본적인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일관되게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과도하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매번 이런 정도에서 끝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하도 이렇게 후건 부정으로 풀리는 거 많으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요. 대우만 알면 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대우만 알면 돼. 하도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근데 대우만 알면 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6번 문제부터 막힐걸요. 그죠? 그래서 마침 물론 컴퓨터 한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우만 알면 됩니까? 대우만 알면 되기는. 그죠? 다 개소리죠. 아이고 이런 것만 하면 안 되는데. 실명 얘기 안 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죠? 뭐 나도 몰라. 나도 뭐 어서 그냥 자, 봅시다. 반드시 참인 거 1, 2, 3번 한번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 그죠? 뭐예요? 영희가 친구를 만나거나 영희가 선생님을 만나는 거니까 영희를 하나로 처리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줄여서 쓰죠 뭐. 1번은 어떻게 씁니까? 영친 또는 영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희가 반복되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친구 또는 선이명. 그렇죠? 뭡니까? 커피, 그죠? 예. 물론 친구, 선생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친 또는 선이면 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희는 누구 또는 누구를 만났다? 친구 또는 선배를 만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친 또는 뭐예요? 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커피를 마신 적이 없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not 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not 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건 단수 문장은 없고요. 몇 번에? 3번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번부터 출발하면 되죠. 그러면 3번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몇 번? 1번. 그렇죠. not 커가 1번에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전건 부정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전체 부정해야 되죠. not 뭐예요? 친 또는 선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대우만 알면 돼라고 했을 땐 여기서 끝나죠. 그죠? 더 펼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끌어가야 되는 건 무슨 규칙 적용할 수 있어요? 드모르간 규칙 적용하게 되죠. 4번에. 그래서 4번에 드모르간 규칙 적용하게 되면 뭐가 되죠? 낫친. 조심해야 되죠. 뭡니까? and 뭐가 돼요? 낯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예, 낯친도 참이고 뭐가 되는 겁니까? 낯선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뭐예요? 선생이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뭡니까? 선배였어요. 그죠? 선배. 그래서 이거 조심.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2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번과 2번 활용해 보면 일단 뭐가 부정이 되는 겁니까? 친구가 부정이 되니까 그러면 선언 제거죠. 친구 부정되면 뭐밖에 안 남아요? 선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이 안에서 충분히 다 연결해 있죠. 따라서 항상 참이 되는 건 영희가 누구를 만났다? 예, 그렇죠. 1번에 선배를 만났다. 이게 참이 되는 겁니다. 문장 논리 부분은 되게 익숙하고 쉽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 7번, 이번에 우리 7, 8번까지는 해볼게요. 7번이 이번 지방직 9급에서 좀 헷갈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단순히 한번 볼게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7번 문제. 이게 막 범주를 여러 개 잡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모든이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이라고 나와 있으면 결국에는 굳이 따로 기호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일반적인 문장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몇몇, 일부 이런 게 섞여 있었다면 복잡해졌겠지만 모든으로만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요. 한번 연결해 볼게요. 공무원은 공직자이고 공직자는 뭐가 된다? 공인이다. 연쇄문법이네? 그러면 공무원은 공직자이고 공직자는 뭐? 공인이니까 모든 공무원은 뭐예요?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공무원은 공인으로서의 뭘 가진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갑이 얘기하고 있는 건 연쇄문법으로 쭉 얘기하면서 공무원이라면 뭐? 공인으로서 뭘 가져야 한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죠? 공무원은 공직자고 공직자는 공인인데 공무원은 따라서 공인이다. 따라서 뭐?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다는 거다음에 이제 갑이 얘기하는 게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사명감을 가질 의무는 없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면 뭐 부정하는 거예요? 뭐? 전권을 부정해서 뭐도 부정하는 겁니까? 후권을 부정하는데 이거는 타당한 논증이 아니라 뭐가 돼요? 오류죠. 오류. 이게 어떤 오류가 되는 거예요? 전권 부정의 오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이면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가 참이라 할지라도 정권을 부정해서 후권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후부터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권 부정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정권 부정의 오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틀린 추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이라고 할지라도 정권을 부정해서 후권까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리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죽는 것들이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니고요. 사람이면 뭐한다? 죽는다. 그럼 뭐예요? 그렇다고 죽는 것들이 모두 뭐는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식의 부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는 무슨 오류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참이라고 해서 죽는 것들이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뭐 후권 긍정의 오류. 그렇죠? 그래서 갑이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건 네가 이런 식의 조건문에서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히 어떤 전제가 이런 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 아닌 모든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게 반드시 참이 되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시해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뭐 not 공무원 이면 뭡니까? 쉽게 그냥 not 사명감이라고 쓸게요. 그죠? 이게 참이 되려면 이것을 반드시 참으로 만드는 전제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얘 대우로 바꾸면 뭐가 돼요? 그렇죠. 만약에
사명감이면 뭐 공무원이다가 참이라면 후권을 부정했을 때 뭐도 부정할 수 있어요? 정권도 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전제를 찾으라는 거죠. 이걸 반드시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과 대우를 이루는 뭐가 필요해요? 그죠? 사명감을 가질 의무가 있는 사람은 모두 뭐다? 공무원이더가 참이어야만 공무원이 아닐 때 이것에 뭘 부정해서 후권을 부정해서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정권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잡한 수로 논리가 아니라 그냥 정권 부정의 오류, 후권 부정의 오류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참이어야 하는 전제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장 반응 보면 7번 문제가 이렇게 풀어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 어째야 되나라고 좀 당황했던 분들도 계시긴 계실 텐데 직접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너 오류 범하고 있어. 너 정권 부정에 오류 범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는 말이 참이 되려면 이것과 대우를 이루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이다가 반드시 참이 돼야만 이거 후권 부정으로 해서 정권도 부정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문의 오류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예요. 복잡한 논증을 묻는 게 아니라. 그죠? 어때요? 보고 나니까 편하죠. 그죠? 물론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침착하게 부담 갖지 않고 보니까 이렇게 금방 얘기가 될 텐데 만약에 현장에서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뭐 해야 돼요? 덤비지 말고 패스. 이런 문제가 수십 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봤는데 이거 뭐야? 뚝 봤는데 그래 그럼 이렇게 되면 정권 부정의 오류네? 그러면 얘가 후권 긍정의 오류 범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 뭐 이렇게 바로 보인다면 괜찮은데 이러면 이거 가지고 실험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 한 4-5문제씩 이런 느낌을 받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머지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면 현장에서는 좀 점프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제발 문제하고 이상하게 싸우지 마세요. 나는 이거를 꼭 풀고 넘어가겠어. 뭐 하자는 겁니까? 그죠?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이런 것들 어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자, 8번까지 보고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치영 씨. 예, 8번까지 보고 식사하시고, 그죠? 예, 문제 어렵지는 않아서. 자, 여기부터는요,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만든 문제인데, 바로 정리하죠. 1번, 2번, 3번. 페이지가 여기에서 끝나서요. 여기까지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어떻게 갑니까? not 월. 그죠? 뭡니까? 또는 뭐예요? not 수.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회의를 개최하거나 그럼 뭐예요? 화, and 뭐예요? 목.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월. 그죠? 요거 범주 잘 나눠야 돼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거나 그 다음에 3번 뭡니까? not 금이면 뭐예요? not 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조건들은 이렇게 남아 있고요. 선택지 1번부터 하나씩 활용해 보면 되죠. 지금 1, 2, 3, 4번이다 조건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전건을 가정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1번 뭐예요? 금이면이라고 그죠? 4번이라고 쓸게요. 금이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거 있나요? 금이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1, 2, 3번에 물론 3번에 낙금이 있기는 한데 이 금은 3번 낙금에 뭘 부정했을 뿐이에요. 정권을 부정했을 뿐이죠. 근데 정권 부정에서 후권 부정 끌어내는 건 뭡니까? 오류가 되는 거니까 1번은 더 점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됐어. 1번 끝. 그 다음에 2번. 자,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해야 돼요? not 화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가지고 몇 번 갈 수는 없어요? 3번 갈 수는 없죠. not 화는 3번의 후권을 그냥 그대로 긍정하는 거니까 끌어낼 수 있는 게 없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기는 있죠. 그죠? not 화라고 했을 때 뭐 연결할 수 있어요? 2번. 그렇죠. 그죠? not 화이면 2번의 이 앞부분 전체가 뭐 되는 거예요? 부정되는 거죠. 그러면 2번에서 선언 제거해서 뭐 끌어낼 수 있어요? 월. 끌어낼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월 끌어내게 되면은
연결할 수 있는 게 1번에서 이 월이 뭘 부정한 거예요? 낮 월의 부정이니까 뭐 끌어낼 수 있어요? 낮수 끌어낼 수 있고요. 근데 낮수를 끌어냈을 때 금요일과 관련되는 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번도요. 금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면요. 역시 이제 가정하는 건 뭐예요? 낮 월이죠. 그렇죠.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해서요. 낮 월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건 연결고리 보이네요. 몇 번에서? 예, 2번에서요. 그러면 2번에서 월 부정했으니까 뭐예요? 화 앤드 목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도 참이고 화요일도 참이고 뭐도 참이에요? 목요일도 참이니까 그러면 화, 목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니까 화요일이 답, 화라는 것을 3번에 뭐로 끌어낼 수 있어요? 화. 뭐죠? 무슨 부정? 이거 후권 부정으로 끌어낼 수, 뭐 여기서 끝나네. 끌어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목요일에. 그러면 화도 참이고 뭐 목도 참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목참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더 끌어갈 필요 없네요. 그죠? 연결하는 게 목요일이니까 여기서 끝. 뭐 문장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단순하게 풀리네요. 그 다음에 4번까지 마저 점검해 보자. 4번까지. 자, 한번 보면 뭐라고 가정하면 수라고 가정하면 그죠? 그러면 끌어낼 수 있는 거 있는지 봅시다. 수라고 가정하면은 바로 1번에서 수가 뭘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낮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남아요? 낮, 월 하나가 남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연결해 보면 2번에서 낮, 월이면 뭐가 돼? 여기서 뭡니까? 이미 수라고 가정하는 순간에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끝나버리고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 건 월요일 얘기니까 그러면 수이면 낮, 월인데 여기는 뭐라고? 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더 펼칠 것도 없네요. 얘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 버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고. 자, 식사하시고, 뭐, 날 덥고 그래서 조금 힘들기는 할 텐데, 1시 10분까지 돌아오십시오. 이제 1시 10분까지는 돌아오세요. 그죠? 조금 10분만 더 쉬고 옵시다. 다녀오십시오. 예, 다녀오십시오.